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느긋이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 모두 다 반가워요. 지난주는 음력 설날이었죠. 다들 음력 설날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음력 설날을 기념하는 나라라면 쉬기도 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기도 했을 텐데요. 음력 설날을 기념하지 않는 나라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평일같이 보내셨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25년도 벌써 한 달이 확실히 지나갔네요. 여러분들 2025년의 첫 한 달은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렇게 새해가 되면 연말 연초에는 엄청 바빠지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도 있고 새해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일도 많이 생기고 또 그리고 새해가 되다 보니까 이것저것 계획을 세우게 돼서 좀 바쁘게 지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 설날에 가족들을 만나고 왔는데요. 가족들을 만나는 건 좋지만 사람들을 만나느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조금 피곤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새해가 시작되고 나서 어학 공부는 어떻게 할지, 그리고 새해 계획은 어떻게 세웠는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저것 동기부여를 해드리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숨 돌려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휴식과 여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왕이면 미간에 힘도 좀 빼보시고 어깨에 들어간 힘도 좀 빼보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다면 우리 오늘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인생에 있어서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유보다 뭔가를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여유가 인생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요, 여유가 있어야 사람이 나 자신에게도 친절해지고 남들에게도 친절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저 스스로에게 너무 각박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스스로 좀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해지고 싶어요. 남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좀 실수를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거나 짜증이 나기보다는 아이고 이런 실수도 했구만 하고 좀 너그럽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주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저보고 착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럴까요? 제가 착해서 남들에게 친절하고 싶은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친절해지는 것이 남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저 자신을 위해서도 남들에게 친절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남들을 봤을 때 미운 마음, 기분 나쁜 마음이 드는 것보다 남들을 봤을 때 사랑스러운 기분, 좋은 기분이 들면 나에게도 더 좋잖아요. 그리고 남이라는 게 꼭 밖에 있는
그냥 모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 부모님 또는 나의 연인,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그 사람들이 행복한 게 나도 더 행복하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다 같이 행복해지면 그 행복한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기분 좋은 기분을 느끼는 거니까 서로서로에게 친절하면 서로서로 기분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남들에게 좀 더 친절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친절하려면 저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친절한 사람인가요? 길가에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하다면 선뜻 도와주시겠어요? 얼마 전에 어떤 사회 실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5분 거리에 있는 회의장에 보내는 실험이었어요. 그리고 그 참가자들은 그 회의장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발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두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은 촉박하게 10분 전에 갈 수 있게 해줬고요. 또 다른 그룹은 넉넉하게 1시간 전에 회의장에 갈 수 있도록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회의장에 가는 길목에 어떤 도움이 필요한 할머니 한 명을 배치해 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할머니를 도와주는지 지켜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아요? 예상이 가는 결과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5분 거리에 있는 그 회의장에 10분 전에 출발해야 했던 참가자들은 그 할머니를 거의 다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전에 넉넉하게 출발한 참가자들은요, 그 할머니를 대부분 도와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면 촉박하게 10분 전에 출발한 사람들은 특별히 나쁜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실험을 소개하는 사람은요, 나쁜 것, 그러니까 악은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여유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을 내 코가 석자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표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내 코는 진짜 얼굴에 달려있는 이 코가 아니라 콧물을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서는 콧물을 그냥 줄여서 코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콧물이 흐른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만 코 흐른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자꾸 흘리는 아이를 보고 에이 코 흘리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내 코가 석자다의 코는 콧물이고요. 석자는 옛날에 쓰던 길이의 단위인데요. 한 30cm 정도가 석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은 내가 지금 흘린 콧물이 30cm다 라는 거예요. 조금 더러운 이야기이긴 하죠. 내가 갑자기 재채기가 나와서 에치! 라고 재채기를 했는데 콧물이 30cm가 나온 거예요. 지금 옆에 누가 넘어지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해도 이게 눈에 들어올까요? 당장에 내가 흘린 콧물을 닦아야 되니까 휴지 어디 있지? 휴지 어디 있지? 세면대는 어디 있지? 하면서 빨리 콧물을 닦을 생각밖에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다 라는 말은 나에게 있는 상황이 지금 너무 촉박해서 급해서
다른 것들을 돌볼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잘 챙겨야 남들을 볼 수가 있고 남들에게 친절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여유 없이 살다 보면 남들을 신경 쓸 수도 없고 나에게도 신경 쓸 수가 없어서 점점 좋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어려워지고 또 나에게도 좀 각박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관계도 안 좋고 또 내가 하는 것도 너그럽게 봐주지 못하고 야, 너 왜 이렇게 했니? 스스로한테도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인생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유를 챙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유를 챙기기 어려운 그 마음 너무 잘 알아요. 막 생활을 하다 보면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일들도 너무나 많고 또 회사에 가면 이 일하고 이거 끝나면 저 일 해야 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해도 이 공부하고 나면 저 공부도 해야 되고 얼른 시간이 되기 전에 수업에도 들어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면 여유를 챙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요, 이렇게 바쁜 일상 속에서도 조금씩 여유를 챙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찾아온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으시다면 일상 속에서 실천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방법, 멍 때리기입니다. 여러분들 멍 때리다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멍하게 있다는 것은 이렇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상태예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멍하게 있을 때가 있죠. 약간 피곤할 때 특히 이렇게 멍하게 허공을 보면서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멍 때린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쓰인 때린다 라는 동사는 무언가를 세게 탁 치는 걸 말하죠. 이렇게 때린다는 뭔가를 친다는 뜻이기는 한데요. 그냥 여러 가지 동사를 편하게 말할 때 때린다 라고 많이 표현해요. 예를 들어서 낮잠을 자다 이런 표현을 낮잠을 때리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거든요.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오늘 낮잠 때리느라 아무것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영화 한 편 본다. 이런 것도 영화 한 편 때린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오늘 시간 괜찮으면 영화 한 판 때릴래? 이런 식으로요. 그냥 밥 먹다. 이런 것도 밥 때리다. 오늘 떡볶이 먹고 싶은데 떡볶이 때릴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때린다라는 표현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정중하게 이야기할 때 오늘 한번 식사 때리시겠습니까? 이렇게는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쨌든 이 멍 때린다는 거는 공식적인 뭔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쉴 때 멍 때리는 거니까 멍 때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멍 때리는 게 몸과 마음에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 뇌가 진짜로 쉬게 된대요. 왜 컴퓨터 같은 것도 계속 켜놓고 윈도우 창 여러 개 켜놓으면 컴퓨터가 점점 버벅거리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 컴퓨터를 껐다 켜주는 것도 굉장히 컴퓨터가 빨라지는데 도움이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생각을 하면요. 머리가 자꾸 버벅거려요. 그래서 생각이 자꾸 안 나고 창의적인 그런 아이디어도 안 떠오르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점점 많이 쌓이겠지요. 그런데 멍을 때려서 잠깐 뇌를 쉬게 해주면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들을 더 빠르게, 더욱더 수월하게, 편하게 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을 때리는 건요, 굉장히 몸과 마음에 좋은 것이죠. 이렇게 멍 때리는 건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초록 색깔 나무, 풀들을 보면서 쉼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해요. 이렇게 산길을 걸으면서 자연을 느끼는 걸 산림욕이라고 하거든요. 멍 때리는 게 이렇게 산림욕하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낸대요. 밖에 나가서 산에 가지 않고도 산림욕을 할 수 있다니 멍 때리기 꼭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멍 때리기 대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에 사람들이 모여서 요가 매트를 깔고요. 그 위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있으면 되는 그런 대회입니다. 보기에는 좀 간단해 보이죠? 근데 생각보다 확실하게 평가를 내리더라고요. 다들 심박수를 체크하는 그런 기계를 몸에 붙이고요. 다른 생각을 해서 심박수가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바로 퇴장이 됩니다. 그리고 예술 점수라는 것도 있어서요. 다들 굉장히 개성적인 옷을 입고 이 대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에 이기면요. 진짜 무슨 스포츠 대회에서 이기는 것처럼 포토부스 같은 데 앞에 가서 다 같이 사진을 찍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트로피를 주기도 합니다. 이 대회에 다양하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대회에 참여하는 것도 재미있겠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서 구경만 해도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대회는 한국에서만 열리는 게 아니라요. 찾아보니까 도쿄, 베이징 이런 다른 나라, 타이베이 이런 데에서도 열렸더라고요. 앞으로 어느 도시에서 열릴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도시에서 이 멍때리기 대회를 연다면 한번 참가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멍때리기를 하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심박수가 낮아진대요. 심박수가 높아지는 건 불안을 느끼게 하잖아요. 심박수를 낮춰주면서 안정감도 찾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도 풀 수 있는 거죠.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마음에도 좋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생각이 나신다면 한번 이렇게 멍을 때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멍 때리는 것도요. 사실 안 때려봤으면 쉽지가 않아요. 잠깐만 멍을 때려도 자꾸 잡생각이 막 날 수도 있습니다. 이 멍 때리기라는 것도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그냥 창문 밖을 보면서 멍하니 가만히 있는 거 조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가짜 멍 때리기라는 것도 있대요. 가짜 멍 때리기라는 건 별거 아니고요. 핸드폰이나
TV를 보면서 멍을 때리는 겁니다. 핸드폰이나 TV를 켜놓고 멍하니 이렇게 힘을 빼고 있으면 내가 꼭 멍을 때리는 것 같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요. 핸드폰이나 TV 화면이 막 번쩍번쩍 변하는 걸 보면서 멍을 때리면 생각보다 뇌에서 자꾸자꾸 다른 생각을 하게 된대요. 이건 진짜로 멍 때리는 게 아닌 거죠. 뇌가 생각보다 자꾸자꾸 그런 새로운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려고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멍을 때릴 때는 이런 TV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멍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두 번째 방법은 숏폼 보는 시간 줄이기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영상을 보면요, 뇌가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숏폼 영상이라고 하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처럼 한 60초 정도 되는 영상을 말하죠. 여러분들은 이런 쇼츠 자주 보시나요? 뉴스나 이런 곳에서 이런 숏폼 영상들이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생각보다 제가 학생들을 만나서 숏폼 어떤 거 보냐고 물어보면 별로 안 본다는 분들도 꽤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요, 저는 안타깝게도 이 숏폼을 생각 없이 좀 오래 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저는 계속 이 숏폼을 보는 건 아니지만 잠깐 집안일 하다가 소파에 앉았을 때, 그리고 일을 다 끝내고 나서 침대에 누웠을 때 잠깐 쉬자 하면서 숏폼을 생각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잠깐 쉬면서 이런 숏폼 영상들을 보면요, 숏폼 영상이 긴 것도 아니고 앉아서 쉬면서 보니까 휴식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근데 이런 짧은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면요, 사실 뇌는 쉬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숏폼 영상들이 오히려 짧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엄청 빨라지고 또 화면도 휙휙 빠르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뇌에서는 오히려 이 말들을 해석하고 이 영상들을 이렇게 머릿속에서 분석해야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숏폼 영상만 덜 봐도 뇌를 훨씬 더 많이 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내가 그냥 안 보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도 좋지만요. 배경화면 같은 데에다가 숏폼 영상 보지 말기 이렇게 써놓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특정 시간에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앱을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숏폼 영상을 보고 싶을 때 그 대신에 다른 거 하기 라고 약간 규칙을 세워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다른 활동들을 미리 생각해 놓지 않으면요, 잠깐 버스를 기다리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쉴 때, 이럴 때 생각 없이 숏폼 영상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쉬는 시간이 잠깐 있을 때 듀오링고 하자라고 스스로 규칙을 세워놨어요. 요즘 프랑스인 학생들이 조금 생겨서요, 그분들에게 프랑스어로 간단하게라도 한국어를 소개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듀오링고로 재미삼아서 이런 비는 시간에 프랑스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이 듀오링고는 잠깐 짬이 날 때 게임처럼 공부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짬이 날 때 저는 쇼폼에 들어가지 않고 듀오링고 들어가기라고 스스로 규칙을 세워놓았습니다. 근데 꼭 이렇게 공부 같은 게 아니어도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냥 뜨개질, 조그만 뜨개질 할 거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뜨개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독서하기나 다른 간단한 퍼즐 풀기 같은 취미를 생각해 놓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필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필사라는 건 책에 있는 글씨를 내 손으로 노트에다 적는 건데요. 좋은 문구들을 필사를 하면 내가 그 좋은 문장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또 손으로 무언가를 쓰는 것이 내 정신 건강, 머리에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 하는 것보다 이렇게 글을 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학생분들도 그렇지만 한국어 예쁘게 쓰고 싶은 분들도 계시죠. 한국인들도 사실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쓸 일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아서 글씨 모양, 글씨체가 예쁘지 않은 분들이 요즘은 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글쓰기를 연습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글씨체 연습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구글에 그냥 글씨체 연습 PDF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글씨체를 찾아서 그 글씨체 PDF를 다운받아서 이걸 쓰는 연습을 짬나는 시간대마다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도저도 귀찮다면 쇼폼을 보는 시간에 차라리 좋은 노래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차분한 노래를 들으면 진짜로 마음이 더 여유로워지고요. 그리고 좋은 가사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도 되잖아요. 그리고 한국어 가사의 노래를 듣는다면 한국어 공부도 되겠죠. 한국어 가사의 노래를 흥얼흥얼 따라 부르면서 한국어 노래를 들으면 한국어 발음 연습도 되니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의 여유를 위해 추천해드리고 싶은 실천 방법 하나는요. 바로 명상입니다. 여러분들은 명상을 해보셨나요? 저는 명상에 도움을 받은 적이 몇 번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명상이 그렇게까지 즐거운 활동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실 조금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있고 싶은데 자꾸 딴 생각이 올라오기도 해서 명상을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명상을 한다고 해도 항상 그 불안이라든지 나쁜 마음들이 싹 날아가 주는 것도 아니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그렇게 몇 번 명상을 하다 보면 한두 번쯤 굉장히 크게 도움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 명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명상은 특히 호흡에 집중을 하는데요. 우리 엄청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호흡에 집중을 해보면요.
내가 굉장히 짧게 숨 쉬고 있었구나. 내 숨이 이렇게 떨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나의 상태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 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유튜브의 명상 가이드를 들으면서 명상을 하는데요. 혼자 연습해 보기에는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 명상 가이드에서 정말 좋았던 그런 말이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짧지만 한번 저랑 같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국어가 이해가 되신다면 아니면 이미 들어보셨다면 눈을 한번 감고 목소리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끝까지 들이마셨다면 코로 내뱉어 볼게요. 다시 숨을 마실 때 코로 들이마시면서 코의 바람을 느껴봅니다. 다 마셨다면 입으로 이번엔 내쉬어볼게요. 다시 코로 마시면서 코의 바람을 느껴보고요. 끝까지 폐가 차올랐다면 입으로 내뱉어 봅니다. 자, 마음이 좀 진정이 되셨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눈을 떠볼 건데 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처음으로 보는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사람마다 느끼는 것도 다를 것 같고 또 그때 저는 한 5분, 10분 되는 긴 명상을 한 다음에 눈을 떴었는데요. 그때 이렇게 눈을 뜨고 새로운 풍경들을 원래 사실은 새로운 풍경이 아니라 계속 봤던 풍경이지만 이 풍경을 새롭다고 생각하면서 처음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니까 갑자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명상하면서 매번 우는 건 아닌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눈물이 막 났어요. 막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무슨 마음이었는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내가 가진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처음 보는 풍경이라고 생각하고 내 방을 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뭐랄까 너무 당연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공간이 굉장히 단단하고 나를 지켜주고 있는 공간이고 내가 갖다 놓은 식물, 내가 골라서 여기에다 놓은 가구들 그런 것들 보니까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때 내가 가구를 고르고 또 식물을 고르고 커튼을 어떤 걸 달까 고를 때 굉장히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좋아하는 게 뭘까 고민하고 샀던 것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이 공간을 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공간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좀 힘들었던 때였는데 되게 위안이 되고 힘든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도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위안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행을 나가는 이유가 자꾸만 보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싶어서 나가잖아요.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기분을 명상으로 느껴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물론 이런 기분을 명상할 때마다 매번 느끼기는 어렵지만요. 한두 번쯤 명상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분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명상의 효과가 크지 않더라도 명상을 해보려고 노력만 해도 스트레스가 많이 낮춰지고 불안도 많이 내려간다는 걸 이미 여러 연구 결과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이런 명상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명상을 할 때요, 마보라는 앱을 사용합니다. 이 마보라는 앱은 마음, 보기의 줄임말이에요. 이 앱에서 명상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명상 가이드 사실은 유료예요. 몇 개는 무료로 풀려 있기는 한데 몇 개 빼고는 대부분 유료로 되어 있어서 사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마보 명상 가이드를 해주시는 분 아마 대표님인 것 같은데 이분의 목소리가 정말 차분하고 참 힐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신다면 이 마보 앱을 써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이 대표님이 유튜브에다가도 명상 가이드를 몇 개 업로드 하셨거든요. 제가 이번 영상 밑에다가는 그 주소,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혹시 흥미가 생기신다면 이 링크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여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요즘 여유를 잘 챙기고 계신가요? 혹시 잘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서서 여유를 챙기는 걸 까먹으시진 않으셨나요? 혹시라도 여유를 챙기지 못하고 계셨다면 제가 오늘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뜨개질이나 독서, 이런 작은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멍 때리기를 하거나 제가 말씀드린 명상 가이드 링크를 들어가셔서 명상을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올해 시작하면서 마치 달리기 시합하듯이 힘껏 달려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달리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요. 열심히 달렸다면 열심히 달린 내 몸을 잘 보듬어주고 잘했다, 잘했다 칭찬도 해주고 잠깐은 쉬어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니면 이번 주 한 주 정도는 제 에피소드를 듣고 쉬어가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냥 오늘 꼭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면 하루 정도는 미뤄놓고 그냥 햇빛을 담뿍 받으면서 산책 같은 걸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오늘 에피소드는 다들 즐겁게 들으셨나요? 제 에피소드가 여러분들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여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친절한 여유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도 또 편안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